SPM 명제편 유형제 12번부터 끝까지 가봅시다. 자, 오늘은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자, 충분조건은 뭘 충분조건이다? P면 Q이다. 이게 참일 때. 여기가 참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집합으로 따졌을 때 P 안에 있으면 Q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반대가 안 되면은 이 범위 확실히 이쪽에 여분이 뭐가 있는 거죠. 필요조건은 아니다. 자, 반대로 이제 Q의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 성립해주면 이럴 때는 P랑 Q랑 같은 말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 뭐가 되는 거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이거 그때 왜 헷갈리면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본다면은 이게 조금 약간 오해 소지가 있지만 충분 조건이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 조건 되는 놈이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약간은 좀 우스갯소리를 외울 수는 있지만 집합 관계를 보면은 누가 더 큰 거예요? Q가 더 집합이 큰 거야. 헷갈리면 뭐 하라고? 이게 P를 그거 사세요. 노원구. 노원구에 살면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거죠. 그렇게. 노원구에 산다는 것은 서울에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더 이상 정보가 필요하지 않죠. 정보 개념이란 말이야. 정보가 충분하다. 그렇지만 서울에 산다는 것은 노원구에 살기 위해서는 필요는 해. 그렇지만 충분하지는 않죠. 이게 무슨 얘기야?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얘만 갖고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필요하다는 다른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의 뜻이 통하죠. 영어의 need가 이 need의 뜻이 필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다시 해석할 때는 부족하다는 말로 해석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고 더 알아봐야 돼. 그런 개념으로 나온 말들이고 근데 빨리빨리 이제 문제 풀때 화살표 보고 풀기 편한 거는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다. 수학적으로 정확한 말은 아니니까 이 포함 관계는 정확히 알아두시고 우스갯소리로 방향만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문제는 자, 다음 주 P가 Q이기 위한 이건 잘 봐야 돼요. 보통 장난은 안 치지만은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PQ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봐야 되는 거죠.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그 뭐야? P하고 Q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P에서 Q를 받는 거는 참이 아닌 거죠. 그치? 그러니까 P가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방향만 참이 되는 거예요. 집합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보다 이렇게 더 포함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요 여분 여기 안에 이런 어떤 원소들이 있어야 돼요.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참거리에서 판단하는 방법과 집합으로 판단하는 방법. 둘을 적절히 섞으면 제일 좋겠죠. 자, 봅시다. 이거 x제곱이 4라고 해서 꼭 x가 2라는 보장은 없죠.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니까. 근데 2가 되면 제곱하면 4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받는 것만 됐잖아.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뭐야, 벌써 답이 나왔네. 자,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 방향 봅시다. 둘 다 1보다 크면 더한 거 2보다 크다. 맞죠? 근데 합이 2보다 크다 그래서 둘 다 1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잖아. 아까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하고 3을 더해주면은 2보다 크거나 같잖아. 2니까. 그렇지만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죠. 얘기고. 자, 같은 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방향 바뀌지 않죠. 근데 곱한 게 같다 그래서 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 왜? Z가 0이면은 X하고 Y가 틀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만 된 거죠. 자, 2하고 3을 곱해주면 뭐가 돼요? 6 맞지? 근데 곱해서 6이라고 둘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아닐 수도 있죠. 안 되는 거고. 1보다 크면 2보다 적거나 같나요? 1보다 적으면 2보다 적거나 같다. 맞죠? 근데 2보다 적거나 같다고 해서 꼭 1보다 적다는 표현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받는 것만 참이 되는 1번이 답이 되겠다. 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반대죠. P하고 Q의 입장이 나가는 방향은 참인데 이 방향이 거짓인 거죠. 1보다 큰 두 수가 있다. 그거는 필요 조건은 아닌 거니까 뭘 확인해야 되면은 같은 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요 방향과 요 방향을 볼 건데 이거 좀 고쳐줘야겠네요. 요거는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A, B 2차식 이것도 곱하고 2차식이거든. 2차식의 부등식은 무조건 이쪽 넘기시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A 빼기 1, B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이게 0보다 크다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 둘 다 1보다 크면 참 맞지.
근데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A도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도 되는 거지만 A가 1보다 적고 B가 1보다 적어도 되잖아. 둘 다 무슨 양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요 방향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됐죠? 주는 것만 되고 받는 거 안 됐지. 충분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절대값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뜻이에요. 등호 조심해야 돼요. 0도 가능해.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이쪽은 되는 거지. 어차피 곱한 게 양수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이쪽은 뭐 얘가 0보다 상관없는 거고 일단 여기가 이 말을 했단 말이야. 0보다 크고 0보다 크잖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잖아.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 이 결과가 0보다 커도 되고 0이 돼도 된다고. 근데 이쪽은 아니죠. 이쪽은 이렇게 될 때 0 되는 게 있기 때문에 A, B가 둘 중에 하나 0이 돼버리면 성립하는 성질인데 둘 다 0보다 크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을 할 때는 0 때문에 안 되지만 이렇게는 이미 0보다 크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곱한 건 양수니까 방향 되는 거죠. 자, 뭐만 됐어요? 필요 조건이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A, B, C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이렇게 돼 있는 거네. A가 B보다 크고 B보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C보다 크다 맞죠? 근데 A가 C보다 크다 그래서 어 뭐야? 요게 성립하느냐? 자, 요것은 한번 봅시다.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A하고 C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럼 A하고 C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B에 대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B가 어떤 수인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수 갖다 놓고 이거 된다고 우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B에 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주는 것만 됐죠. 디귿만 참이다. 자, 그 다음. 자, P는 둘 다 0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X가 0 또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는 거죠. 둘 다 0이 되는데 X만 0이고 Y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반대가 되는 거고 이거 또 둘 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P는 케이스가 한 가지 케이스인데 여기는 케이스가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야? X는 0이고 and Y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X가 반대로 되는 경우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X도 0이고 and가 원래 이 표시인데 Y가 0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x, y 동시에 0이 돼야 된다. p하고 r은 같은 말이에요.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 아니죠. p이면은 q이다. 이건 참인데 q라고 해서 아까 q는 조건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 이런 경우는 둘 다 경우가 없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p는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P하고 R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요거는 나달은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야? 나달이면 낙Q이다. 이러면 이게 충분 조건인데 이거 헷갈리니까 봅시다. 대우 명제를 보세요. Q이면 R이다. 이게 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봤잖아. Q가 되는 거는 뭐예요?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R이 되는 거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나 이런 거 걸리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참이라는 보장이 없지.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죠.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만 참이 된다고. 제가 아까 했던 얘기죠. 봅시다. 아까 논리적으로 따졌다 보면 이건 집합을 따졌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랬어요. P가 Q이기 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P는 어떻게 되는 거? Q라고 입장에서 요거는 몰라. 안 된다고 다른 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 그렇지만 요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PQ의 관계는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와 요 상황이야. 물론 이것도 되고 P랑 Q랑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직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말 안 했거든. 그래서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 보시면 되고요. 항상 옳은 거는 뭐예요? 항상 옳은 거는 일단 Q가 P에 속하는 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가 됐고요. P와 Q를 합친다고 U가 돼? 말도 안 되고
P 이거 Q가 아니거든요. 여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 모르는 거고. P랑 Q의 여집합을 합치면 이거 맞죠? 그렇죠?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P를 합쳐버리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을 P가 채워주지. 4번이 답이고.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보기 헷갈리면 어떻게 해버렸어요? 여집합은 헷갈리니까, 아니, 자집합 헷갈리면은 앞에 거 내비두시고 가운데 교집합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랑 똑같아? 합쳐놓고의 여집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P가 지금 Q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이렇게 되는 건데 P 바깥 부분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지. 안 되는 거고. 자, 다음 주 그림 보고 풀어라.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Q가 주는 게 아니라 P가 받는 게 참인 거죠. R 입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을 뭐가 돼야 돼? R 집합을 Q가 먹고 있어야 돼. 돼 있네요. 참이다. 자, 이게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P가 어디 포함돼야 돼? P가 R이 아닌 부분에 포함돼야 돼요. R이 아닌 부분에 P가 들어가네. 네, 이것도 참이 될 거고. 자,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not P가 not Q한테 받아야 돼. 이게 참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방향을 좀 다시 보면은 not Q이면은 not P다 이 뜻이거든. 그럼 뭐랑 똑같아? 대우에서 P면 Q이다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가 있으면 참이야. 근데 P, Q의 관계를 보니까 이 바깥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꼭 참이라는 보장은 없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뭐 정확히 말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어있으면 맞는 건데 그림 봤으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인데 이거 잘 보시면 공집합인데 합쳐서 공집합이거든. 봐봐. 합쳤는데도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것도 공집합이고 이것도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P 빼기 R이 공집합이다. 무슨 얘기야? P에 있는 거 R에 다 있다는 얘기죠. P는 R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Q에서 R의 여집합을 뺐더니 공집합이다. 자, 이 얘기는 바꿉시다. 이렇게 AND를 바꾸고 여집합은 R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Q하고 R이 공통되는 부분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P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 항상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아, 이거 R이네. 소리. 이거 R이네요. R. 내가 잘못 봤다. Q가 아니죠. P는 여기 있는 거지. 자,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P는 Q 안에 안 속해 있잖아. 거지. 자, 나P면 나P, P의 여집합이죠. P의 여집합이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참이 되려면은 나P가 R한테 받아야 되니까 R 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 이 관계가 있으면 돼요. 자, R이 여기 있고요.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나가면서 R에 포함되지가 않죠. 이거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안 되겠다.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아니죠. 충분 조건이죠. D가 틀렸고. Q는 R이기 위한. Q와 R은 관계가 없어요. 틀렸고.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자,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not Q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 R한테 받아야 돼. 집합으로 본다면은 이쪽이 들어가는 쪽이죠. R이 여기에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 돼요. 근데 P가 여기, R이 여기 있고요. R이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니까 전체 집합 본다면은 Q의 여집합, 요 Q 바깥 부분에, 요 Q 바깥 부분에 어떻게 돼요? R이 포함되게 돼 있죠. 이 말이 참이니까 5번이 참이 되겠다. 다음 702번. 자, 뭐 같은 얘기고 이제 부등식으로 준 것뿐이야. 부등식이니까 뭐 해줘야 돼? 수직선에다가 범위 갖고 풀어주면 돼요. 자,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야? 필요 조건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이제 바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 얘기 이렇게. Q가 P를 포함해야 돼. 그러면 범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양쪽에 5가 있고요. 9가 있고 이렇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갔고 A 플러스 2. 방향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풀어주면은 A 플러스 2가 9보다 적어야 되고 여기 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니까 폭에 져더라도 포함되는데 지장 없죠. 등호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깥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경우만 안쪽이 채워져 있고 요 경우만 등호가 빠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경우만 등호가 빠지는 거고 나머지 케이스는 다 등호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럼 여기 어디서 뭐가 나옵니까? 적거나 같다 7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가 나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속하는 세수가 누구야? 5, 6, 7. 더해주면 얼마? 18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자, 필요 조건이다. 무슨 얘기야?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뭐야? 받는 거란 말이야.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그래서 x제곱 ax 빼기 12가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이 뜻이잖아. 자, 뭐 아까 했던 거죠. 여기 앞에서 했던 거죠. 앞에서. 아니다는 헷갈리지만 뭐이다는 편하거든. 그래서 바로 대우로 바꾸는 거죠. x가 3이면은 이쪽 x제곱 ax 빼기 12가 0이다. 이 뜻이라고. 대입해주면 되죠. 9 더하기 3a 빼기 12가 0이 돼야 되니까 3a가 3이 돼야 되죠. a 값은 1이 되겠다. 또 마찬가지 충분 조건이니까 일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 바깥 부분에 있는 여기가 a에다 2를 더하거나 a에서 1을 빼면 되는 거고요. 이게 a에서 거리니까. 그다음 여기는 2하고 4가 되죠. 이렇게 돼 있으라는 얘기야. 2하고 4. 자, 양쪽에 빠졌으니까 등호 들어가도 돼. 요거 풀어주시고 요거 풀어주면 된다. 이쪽 풀면 뭐가 나와요?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이거 풀면 뭐가 나와?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끝. 자, 그 다음 자, PQR이 정해 주어졌고요. 뭐 저 조건대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자, 필요 조건. 그럼 뭐야? not Q가 P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러면 Q의 여집합이 P에 속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 다음 이쪽은 이거 필요 조건이네. 자꾸 말을 반대로 보네. 소리. 이거. 다시 필요 조건이니까 이 방향이지, 이 방향. P면 not Q야. 그러니까 P가 어디 속해야 돼? Q의 여집합에 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니까 요거죠. 뭐가 성립해야 돼?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속해야 된다. 근데 그 말 바꿔서 뭐가 돼요? R이 어디 속해주면 돼? R이 P에 속해주면 되는 거지. 같은 말이죠, 이게. 자, 그럼 요거 풀면 되는 거고, 봅시다. P가 정해져 있는 거죠. P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 2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자, not Q는 어떻게 됩니까? not Q는 뭐가 돼요? not Q는 이 Q의 부정을 한 것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이거 성립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A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의 범위는 적거나 같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양쪽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요거죠. B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B가 아니고 B가 들어간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안에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네요. 여기가 0, 이게 0이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B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 방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B는 이렇게 되는 거네. 역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 빼기 B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는 뭐가 돼? A는 최대가 되고 B는 뭐가 될 때요? 최소가 될 때 이 둘이 뺀 게 최대가 되겠죠. 자, A 최대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거기서 빼기 B의 최소값 얼마야? 걔도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답은 0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706번. 자, 뭐 그냥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다음에 산단노법 다 거쳐온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세 번째 거만 좀 다시 볼까? 이거는 이거지. P이면 Q야. Q이면 R이야. 근데 R이면 P래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P이면 뭐가 되는 거야? P이면 R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랑 동시에 성립했지? 그러니까 뭐야? P하고 R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P하고 R은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걸 알아낼 수가 있냐면 여기 보자고. Q면 R이죠? Q이면 R 이게 있어요. 근데 R이면 P지? 근데 P면 또 Q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둘이 붙으면 뭐가 돼? R이면 Q가 되니까 또 얘네끼리도 뭐가 돼?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3단원법으로 이어지는 게 처음 거랑 마지막이 같아지면 중간에 겹쳐온 것도 같은 명제가 돼요. 어차피 누굴 먼저 보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P이면 Q야. Q이면 R이야. R이면 P야. 빙글빙글 돌잖아. 다 같은 말을 둘이 서로 표현만 다시 바꿔가면서 결국 같은 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P는 Q이가 충분조건이다. 어떻게 줘줘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게 참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조건이니까 반대로 적으면 되죠. R이면 낙Q가 되는 거죠. R이면 낙Q.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마찬가지로 대우가 참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대우가 참이야. Q이면 나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면 돼요. P이면 나달. 자, P이면 나달 되나요? P이면 Q야. Q이면 나달이었죠. B이면 Q, 그 다음에 여기 와서 Q이면 나달 되죠. 그 다음에 Q이면 나달. Q에서 출발하는 거 어디 있어? Q이면 나 여기 있네. 참. 그 다음 낫 Q이면 나피이다. 낫 Q 여기 있죠. 나피면 나Q 대우 참이죠. R이면 나피이다. 자, R이면 나Q, 나Q이면 나피. 둘이 붙으면 R이면 나Q. 참. 그 다음에 나달로 시작하는 거. 자, 나달로는 시작하는 게 없잖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P면 Q에다가 참이니까 누구도 참이에요? not Q이면은 not P. 얘도 참이고요. 얘가 참이니까 누가 참이에요? Q이면 R. 이렇게 대우가 참인 상황에서 하나씩 보자. 자, 모른 것.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냐 그랬어요. 자, 일단 P면 Q가 있죠. P면 Q가 있었고 그 다음 Q에서 나가는 게 있어야 돼. Q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Q에서 출발하는 거 어디 있어? 이밖에 없네. Q이면 R이에요. 근데 R이면 그럼 이게 이어져야 되거든? 없잖아. 저 아래 출발하는 게 없단 말이야. 모른다고.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냐? 기억 같은 경우는 항상 없잖아. 없으면 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모르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기억은 알 수가 없다.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니은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그래서 RQ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 맞죠. 참.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자, P에서 Q로 갔고요. 그 다음에 Q에서 R로 갈 수 있지. 둘이 붙으면. 결국 P에서 R 됐고 R에서 출발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R이 이게 필요 충분적이 뭐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아무래도 안 했잖아요. 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니까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어도 충분 조건 여기서 끊었으면 상관이 없는 거 참이 되는데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을 해버리면 모르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아까 했잖아. R에서 출발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면 돼요. 언급 안 하면 참이고 언급을 하면 그 말까지 참이 돼야 된다. 자, PQRS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P하고 Q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P하고 Q는 같은 말이야.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본다면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쓸 때 Q를 빼고 Q 자리에 P 넣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필요 조건이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S가 R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참인 거지.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니까 Q는 S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Q가 P랑 똑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랬으니까 R이 주는 거지. R이 이렇게 Q를 주는 거지. 근데 요 Q 대신에 뭐라 적어도 돼? P라고 적어도 돼요. 이렇게. 자,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랬어요.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여기 보시면 일단 요게 있어요. 요게 있기 때문에 P이면 S 그랬으니까 일단 뭐는 된 거야. S는 S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 조건은 된 거죠. 필요 조건은 된 거고. 좀 더 봐야 되는 게 여기 S 출발하는 게 있죠. 여기 S이면 뭐야? R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R이면 P잖아. 그럼 뭐가 성립해 또? S이면은 P도 성립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돼? S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됐잖아. 그래서 답은 어떻게 줘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필요 조건만 하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정확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70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은 달라지지만 대우가 왔기 때문에 대우를 위한 명제를 증명하는 거. 자, 이거 뭐냐 하면 첫 번째 요 단어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곱같이 뭔가 건드려 놓고 알맹이가 뭔지 알고 알아야 되는 게 좀 딱 직관적으로 되더라도 설명하기가 힘들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대우를 이용하는 건데 대우가 누구예요? n의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렇죠? not p이면 not 그런 거니까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대우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저절로 얘도 참이 된다는 뜻이고 이게 편한 이유는 뭐냐면 개별적인 거. 이 개별적인 걸 시작해서 걔가 뭔가 조작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알아내기가 쉽다는 거지. 3의 배수가 아니면은 3의 배수가 아니면 뭐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아니면 2인데 이건 나머지가 2란 뜻이에요. 그럼 뭐겠어? 나머지 1인 게 필요하니까 3k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제곱해 주시면 뭐가 됩니까? 이걸 제곱해 주면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고 얘를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3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나에 들어가면 되고 여긴 당연히 부호는 반대가 되겠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3으로 묶은 다음에 괄호 안에는 이건 이제 3k 마이너스로 제곱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앞에 3은 있으니까 끝났네요. 자, 이렇게 증명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고 그랬으니까 대우를 적어보세요. 대우를 적으면 어떻게 돼요? x 이게 요거이면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하나가 무리수의 부정은 뭐야? x하고 y가 모두 어떤 개념이거든? 모두 뭐다? 그걸 부정해주면 유리수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쪽 반대편은 뭐예요? x 플러스 y는 유리수이다. 그러니까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 맞잖아. 그렇죠?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해주면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참이다. 따라서 이 본명제도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규주법이라는 건 뭐냐?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어.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는 애매한데 이거를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거 아니면은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게 있는데 여기가 요거 아니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 속하거나 여기 속하거나 그런 거예요. 규주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속하는 거는 알겠는데 좀 마땅하지가 않아 증명하기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여기 있다고 해보고서 말을 쭉 거슬러 갔을 때 뭔가 모순이 발견되면 여기 없는 거다. 여기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다. 요게 규리법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유리수 무리수인데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그랬거든. 근데 딱 직관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어차피 모든 숫자는 어차피 얘네들 실수일 테니까 무리수 아니면 뭐야?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잖아. 그래서 걔를 반대편에 집합에 넣어보는 거야. 유리수라고 해보자. 근데 유리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정수분의 정수꼴로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분의 정수는 반드시 이렇게 약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소인 자연수까지 갈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해주면 정수분의 정수꼴 그 정수들은 약분을 해서 서로 소인 정수들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곱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유리수란 말이야. 근데 서로 소니까 이게 분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치? n제곱 빼기 1은 당연히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분수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p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p제곱은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p제곱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돼요? n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된 거야? q제곱이 된 거고, 이거 자리를 바꿔주면은 n제곱 빼기 q제곱이 1이 된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게. 나 자리도 1이네요. 그러면 유리화해서 여기도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뭐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곱해서 1이 됐기 때문에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만 이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기 뭐야? 이게 자연수라는 말을 했으므로 원래 마이너스는 여기도 못 들어가는 건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모두 이해돼야 되는데
n 플러스 q가 1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n 플러스 q가 어떻게 1이 돼? 이거 서로서로는 관계 없었네. 서로서로 여기서 역할을 했고 이 마지막 말은 뭐 딴 그랬구나. n 플러스 q가 어떻게 1이 돼? 말도 안 되지. 무슨? 따라서 처음에 시작한 명제를 이렇게 그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무리수라는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답은 아까 어디였어요? 가자리에 1이었고요. 나자리도 1이었죠. 이렇게 된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712번. 자, 이렇게 했는데 유리수를 P라고 그러고 무리수를 Q라고 할게요. 자, P 플러스 Q가 무리수를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P 플러스 Q를 만약에 R이라고 놓고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결론을 부정한 거죠. 자, 근데 보시면은 P가 유리수고 Q가 유리니까 Q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R 빼기 P거든. 근데 이거는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뺐기 때문에 뭐가 돼요? 당연히 유리수가 되겠죠. 근데 Q는 무리수였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립하는 거야? 무리수가 유리수라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했죠. 따라서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P 플러스 Q 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슨 수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서 이제 절대 부등식 하기 전에 그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모든 증명할 때 즉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라 그러면 요거 보여주면 되고요. 양수의 의미 확실하다면은 제곱끼리 큰 거랑 원래 게 큰 거랑 루트 씌운 게 큰 거랑 또는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0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A 나누기 B가 1보다 크다도 가능하겠죠. 이래도 A가 B보다 큰 거죠. 근데 이 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 음수기문 이상해지거든. 근데 빼기는 양수가 오든 음수가 상관이 없어요. 뺀 게 0보다 크면 무조건 앞에 놈이 뒤에 놈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대수관계를 비교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일단 빼보는 거야. 자, A 빼기 B를 해봐요. 그러면은 XY 플러스 4에서 2X 빼기 2Y 이렇게 되고 지금 XY로 묶어주시고 2로 묶어주시고 X 플러스 Y 더하기 4를 해주면은 이게 이쪽에 X하고 Y 곱해진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해진 거고 크로스해서 더해주면 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거죠? X 빼기 2 Y 빼기 2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2보다 크거나 같다, 얘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곱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결론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한다고. 자, 이거는 A가 양수일 때 대수 비교하세요. A에서 B를 빼보자. 근데 빼려고 봤더니 이게 루트가 있거든? 아까 했잖아. 양수란 조건이 확인해 주면은 요걸 푸는 것보다 요 제곱을 풀자고 제곱해서 그러면 A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거 제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16분의 A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A가 있고 4가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A 플러스 B가 다 지워져 버리고 뭐만 남아? 마이너스 16분의 A 제곱이 남아요. 이거는 제곱 쓰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가 되거나 할 텐데 0도 원래 써줘야 되는데 A가 지금 0이 안 되거든? 여기 등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A 제곱은 B 제곱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되거든. 근데 양수니까 A하고 B 양수니까 그냥 제곱 띄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양수일 때만 돼요. 음수가 되면 골치 아프니까. 뭐 이런 얘기죠. 3하고 마이너스 1은 누가 커요? 이게 정졌다. 마이너스 3하고 1은 누가 커? 얘가 크죠? 제곱해봐. 9하고 1이 되니까 제곱한 게 방에 바뀔 수도 있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만 데리고 온다. 자, A, B가 양수이고 A가 B보다 클 때 이런 상태에서 대수관계 어떻게 하라고? 그냥 빼보면 돼요. 그냥 빼보면 A분의 B 빼기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이렇게 둘을 빼보라고. 자, 통분을 해봐요. B 플러스 1 여기 곱해주면 AB 플러스 B가 되고 이쪽은 뭐가 돼요? B를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B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B 플러스 1이고 여기 A구나. 이렇게 되고 여기 A, B가 지워지고 A 빼기 B만 남잖아. 자, B하고 B 플러스 1은 양수고요. A 빼기 B. A가 크니까 양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앞에 놈이 더 큰 거죠.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얘기했잖아.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니은도 봅시다. 니은도 b제곱분의 a 빼기 a제곱분의 b를 해주면 분모는 a제곱 b제곱 양수고 이쪽이 뭐가 돼요? a 3승 빼기 b 3승이야.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즉 요식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보세요. 4분의 1 b제곱 4분의 3 b제곱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하고도 또 뒤에 4분의 3의 b의 제곱이야. 이거 지금 이게 다 a, b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 양수, 이것도 양수, 얘만 남았다고. 근데 a가 또 b보다 크다며 양수죠. 0보다 큰 거지. 그 방향이 이 방향이 맞는 거지. 이거는 참이다. 그 다음 디귿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디귿도. 근데 디귿은 뭐 굳이 할 게 없는 게 보세요. a가 큰 수야 양수고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a 1 플러스 b는 뭐예요 이거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1보다 작은 수라고 1 언더예요 근데 이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 분자가 더 크잖아 1보다 큰 수죠 당연히 큰 거지 해볼 필요도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애매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통분해 주시면은 분모 1 플러스 a 1 플러스 b 양수가 될 거고요 뭐가 되니 1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자 저거를 펼치는 방법 펼쳐도 되겠지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둘이 더하면 2 플러스 a 더하기 b가 돼요 둘이 빼주면 어떻게 돼 둘이 빼주면은 이걸 빼주면은 1 플러스 b 이걸 빼주면 어떻게 되냐 b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양수 얘만 음수네 이거 음수죠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뒤쪽이 큰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석인데 이건 아까 봤다시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716번 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할 때 뭐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으면은 바로 안 되니까 제곱한 거 보여주면 된다 자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바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바로 빼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제곱해서 뺀다고 그럼 뭐 남나요 왼쪽 제곱해주면은 ab 플러스 2루트 ab가 남고 이쪽은 루트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남겠죠 이게 둘이 지워진다고 가에 뭐예요 2루트 ab 근데 0보다 크다고 그랬고 루트가 시원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더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둘 다 양수니까 제곱 빼버리고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언제 되느냐 등호되는 경우는 뭐예요? 얘가 등호됐으면 여기가 0이 됐어야 되거든. 얘가 0이 되는 거는 a, b가 0이 되는 거고 말 바꿔주면 뭐예요?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는 이 말이 있으니까 나에는 얘만 써주면 되겠네. 자,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랬는데 이거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요 3승 3개하고 3xyz를 뺀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y제곱 제곱 3개하고 xy 빼기 yz 빼기 zx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거는 뭐 고칠 거 없고 여기 어떻게 고쳤어요? 여기를 갑자기 2분의 1을 쓰고 다 2를 곱해주죠. 여기다가 싹싹.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2분의 1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제곱 하나 y제곱 하나 2xy 그래서 x 빼기 y의 제곱 남아있는 y제곱 z제곱 여기에서 y 마이너스 z의 제곱 여기 z 하나 남고 x가 남았죠 그래서 z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양수고 여기는 제곱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증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항상 요 등호 선집할 때 써주는데 언제 등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이 될 때는 언제예요 0, 0, 0 될 때잖아 그러니까 이 등호 언제 수립하는 거예요 x가 y이고 y가 z 다시 말해서 세 수가 모두 같을 때
같을 때 0이 된 저기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0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1 해도 되는 거니까. 절대부등식은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은 빼보자. a제곱 넘겨서 빼주면 플러스 8a 플러스 16이 돼요. 이거는 a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죠. 등호 빼주면 안 되지. 0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뺐기 때문에 항상 a가 마이너스 4일 때도 성립해줘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4일 때 0이 돼버리니까 등호 빠졌으니까 틀렸죠. 자, 이것도 넘겨서 빼주세요. a제곱 플러스 5b제곱에서 빼주면은 4ab 마이너스 4b제곱이 되네요. 뭐가 됩니까? a제곱 4ab, 이건 b제곱이구나. a제곱 마이너스 4ab고 4b제곱이 되죠. 5b제곱에서 빼주니까. 그럼 뭐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앞에 놈이 크거나 같다. 참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절대값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a 플러스 b. 절대값들은 제곱을 해서 빼는 거예요. 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을 빼봐요.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뭐가 남아요? 4ab 이렇게 남는 거지. 근데 이렇게 4ab로 남았단 말이에요. 4ab로 남았으니까 AB의 부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0보다 크다, 적다, 뭐 같다까지 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니은만 찹니다. 자, 니은만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 뜻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기본적인 개념은 됐고요. 자, 산술평균 뜻이 뭐냐면 요거야.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평균이고,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곱하고를 뜻이는 거예요. 곱하고를 뜻이는 거를 기하평균이라고 한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말이 있어야 돼. 양수일 때만 할 수가 있다. 이게 막 루트 안에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이거 막 루트 안에 막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고 등호가 있다 성립한다. 자, 증명을 해주면 그땐 제곱한 걸로 증명했었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a를 루트 a의 제곱을 쓸 수가 있죠. a가 양수기 때문에 막 루트 써도 돼. 여기도 루트 b의 제곱을 쓸 수 있고 여기 통분해주면 2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자, ab가 양수니까 이거는 이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로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된다. 뺐는데 제곱이 나왔으니까 완전 제곱이 나왔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 이 말을 쓰는 거라고. 실제 문제 풀 때는 보통 2를 이쪽으로 곱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등호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될 때거든. 0이 되려면 0이 0이 돼야 되니까 등호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들은 a 이꼴 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부등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최소값이 돼, 최대값이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전부 다 뭐예요? 최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쭉 읽다가 두세 가지를 발견하는 순간 아 이거 산술기하거나 눈치를 까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양수 조건. 두 번째는 이게 한쪽은 일정이야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합이나 곱이 일정이야 돼. 이렇게 합이나 곱이 일정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뭘 물어봐야 돼? 최대값 최소값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다.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어떤 식으로 돼 있다?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를 1로 곱해서 보통 요식을 이용해서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상황을 보고 여기에 맞는 꼴을 찾아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합이 있죠, 합. 이쪽이야. A 자리에 누가 온 거야? A 자리에 2A가 온 꼴이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B 자리에 3B가 온 꼴이야. 여기 곱하기도 어떻게 해줘요? 이 둘을 곱하라고. 2A, 3B 곱했으니까 6A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산술기하식에 집어넣으시고 일정하다는 값이 있을 거라고 집어넣으라고 했고 이게 얼마예요? 이게 12예요. 그럼 여기 약분해주면 6이 될 거고 제곱해주면 36 그거나 같다 6AB. 그럼 AB는 AB 입장에서는 적거나 같다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AB의 무슨 값? 최대값이 6이다. 그래서 이건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라는 게 뭐야? 최대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언제? 둘이 같을 때.
자, 이거 그렇게 해놓고서 A 꼴 B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산술계열 쓴 거는 A, B가 아니고 2A하고 3B죠. 그러니까 2A하고 3B. 얘가 같을 때. 근데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2가 되려면 얘도 6이 되고 얘도 6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A는 4, B는 얼마? B는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6이고 A가 3이고 B가 2일 때 답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요. x, y는 4가 돼 있고 곱이 4라 돼 있고 여기 알고 싶은 게 얘잖아. 그럼 한솔기하 평면을 얘 위주로 쓰라고. 그러니까 2x, 4, 물론 양수란 말이 있고요. 그거 하나 갖다 두 배 어떻게 하라고? 둘이 곱해준 거. 8xy 다 식어 써놓으시고 주어진 상을 대입해라. 자, xy가 4라고 그랬으니까 xy가 4니까 이게 4잖아. 그럼 이거 얼마예요? 2루트 32. 이게 4루트이니까 8루트 2가 되죠. 끝났네. 이거의 최소값은 8루트 2. 그리고 언제?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2x하고 4y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 이게는 뭐야? x가 2y라는 뜻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2y 제곱이 4가 되네요. y는 루트 2. 그때 x는 얼마야? x는 2y니까 2 루트 2. 이때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또 더하기가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크거나 나갔다 2 루트 a. 요 틀에서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합이니까 이쪽이야. 그럼 요 틀에 맞춰줘. a 자리에 a 제곱, b 자리에 4b 제곱이에요. 크거나 나갔다 2배에 a 자리에 a 제곱, b 자리에 4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숫자 넣으시면 32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 루트 4a 제곱, b 제곱. 그러면 여기 2하고 여기 16이죠. 이거 뽑아도 되는데 뽑아낼까? 이거 뭐랑 똑같아 이거. 애초에 뽑자 애초에. 아이고 그런 거 빨리빨리 하자고. 이거 얼마라고? 16. 이거 30이네. 32. 이쪽이 고치면 여기 2가 있고 4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 4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8 이렇게 되고 루트 a제곱 b제곱은 루트하고 제곱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절대값이 되죠. 절대값 a, b 이렇게 되지. 자, 이런 때문에 한 거예요. a 제곱은 뭐예요? 이렇게 딴 거죠. 절대값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8 사이니까 마이너스 8하고 8 사이에 있는 거죠. 0은 빼놨으니까 여기서 0은 빼줘야 되고. 그럼 a, b의 범위 이렇게 나왔고 a, b의 최대값이 얼마야? 8. 최소값은 마이너스 8. 8하고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64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722번. 자, 요것도 봅시다. 자, 이게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10이라고 그랬고, 양수 조건 있죠? 뭔가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일단 산술기하 필이 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가 a분의 1 더하기 구하는 걸 적으라고.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그러면은 분모 ab 분자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가 지금 요게 성립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는 변하는 게 ab밖에 없다고. 자, ab가 어떻게 되나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는 거지 또. 5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5ab. 근데 얘가 10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면은 약분해서 뭐만 남아요? 5만 남죠. 그 루트 5ab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해주면 25 5ab 이렇게 되니까 ab가 적거나 같다 5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ab가 5보다 적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ab의 최대가 얼마야? ab의 최대가 최대가 5란 얘기잖아.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게 분모였기 때문에 ab가 최대가 될 때 이거 전체는 얼마가 되죠? 전체는 최소가 된다고. 그죠? 분모가 가장 클 때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거나 같다. ab가 5일 때가 이거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죠. 50원은 어떻게 돼? 50원은 약분되니까 2만 남지.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풀이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산술계를 2번을 썼거든. 그럼 확인을 해야 돼.
이 등호 될 때는 언제야? 이 등호가 될 때는 여기가 a분의 1이 b분의 5랑 같을 때고요. 크로스로 곱해주면은 5a가 b가 될 때죠. 그 다음에 이 등호는 이쪽 산술기하니까 이거 성립할 때가 또 뭐야? 5a가 b가 되는 경우지. 자,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 등호가 될 때 이 등호도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이 성립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고쳤을 때 등호 조건이 틀린 경우가 있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자, 두 번째 풀이. 자, 그래서 보통은 이건 같은 경우가 오히려 경우가 적고 일반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다른 문제까지 비교해서 안 틀리려면은 요거 있죠. 요거하고 얘를 곱해봐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5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5a하고 곱해주면 5죠. 그 다음 5a하고 얘를 곱해주면은 b분의 25a 이렇게 되고, 얘랑 얘를 곱해주면은 a분의 b가 되고요. 요거는 곱해주니까 5가 되지. 그럼 정리해주면 10은 그대로 있고, 여기 b분의 25a 플러스 a분의 b가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크거나 같다 쓰는 거예요. 10은 변화가 없고요. 플러스 2배의 루트. 여기다만 산술기하 평균을 거는 거예요. 그럼 둘이 곱해주면 어떻게 돼? 이게 서로 역수니까 숫자만 남아. 25 이렇게 남지. 그럼 이거 결국 얼마가 돼요? 이거 20이 되죠? 그쵸? 이거 5가 나오니까 이렇게 2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같다 같다로 왔으니까 결국 이게 크거나 같다 20 이런 식이 성립하거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10을 대입해 주시면은 이거 약분시키면서 역시 2가 최소값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풀이가 우리 일반적인 풀이고 산술계를 한 번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되는 순간은 b분의 25a가 a분의 b가 되는 순간이고 크로스 해주면은 b제곱이 25a제곱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b 이퀄 5a 딱 한 번만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풀이가 되겠지. 자, 이거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제 그거 응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두 개짜리는 어떻게 푸느냐.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요거 따로 갑시다. x 플러스 y분의 4 합이 나왔죠. 그거 나갔다 2배 둘이 곱하라고 양수 조건에 뭐 이렇게 역수가 나오니까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y분의 4x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4y 플러스 x분의 1이야. 그럼 그거 나갔다 2배의 루트 x분의 4y가 돼요. 그 다음에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양수니까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은 얘랑 똑같은 값들이 나올 것이고 그거 나갔다 2하고 1을 곱했으니까 4가 되겠죠. 루트 안에 곱해주시면 y분의 x, x분의 y니까 문자는 지워지고 4, 4, 16 이렇게 남아요. 그럼 얘가 16이 된다.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가 돼줘야 돼?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y분의 4고 4y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좀 크거나 같다 16이 되니까 최소값이 16이 돼야 되는데 보기에 16이 없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자, 다시 보세요. 등호 성립 조건을 보란 말이에요. 이건 x랑 y분의 4 같을 때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y가 4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요 때를 볼까요? 요 때는 4y가 x분의 1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럼 이거는 4xy가 1이 되는 거니까 xy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더라고. 이걸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즉 이거 등호될 때는 얘가 등호가 안 되고 또 얘가 되면 얘가 안 되니까 결국 곱한 거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6보다 큰 거는 사실이지만 16까지 못 내려간다. 아까 뭐 방금 전 문제가 있었잖아. 방금 전에도 산술기가 2번을 쓰면은 위험하다. 반드시 그때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냥 전개해줘야 된다.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4xy 나오죠. 그 다음에 x랑 이거 전개해 주면 1이 되고요. 이거 전개해 주면은 16이 나오고 여기가 xy분의 4가 돼. 자, 그러면 17은 고정이고 여기가 4xy 플러스 xy분의 4가 되죠. 크거나 같다 적으시고 17은 변하지 않는 수고 여기다만 사슬기가 건 거죠. 2배의 루트 둘이 곱해주면 16만 남으니까 이게 얼마야? 8이 되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돼요? 25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웬만하면 전개하고 푸는 게 맞다. 이 등호 조건이 특히 이렇게 개수가 서로 엇갈려 있으면 등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차피 등호 조건이 막지도 않게 생긴다라도 합도 아니잖아. 무조건 정규고 봐야죠. 그러면 9a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이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9가 나오지. 뒷부분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a 제곱분의 3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앞에 있고요. 9a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3a 제곱이구나. 누가 9a래? 3a 제곱이 있고요. 뒤에 누가 있어? 플러스 a 제곱분의 3이 있는 거지. 그래서 크거나 적다 적고 마이너스 10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여기에다 산술기가 건 거예요.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9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6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가 답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때죠. 그때는 뭐야? 등호 성립할 때라고. 둘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3a 제곱 이꼴 a 제곱분의 3이 될 때고 3, 숫자 3은 지울 수 있지 않으면 3을 나눠서 그러면 a 4승이 1이 되는 거지. 약분 조심하시고 이건 분모고 분자니까 이렇게 약분 안 돼. a 4승 1인데 양수 a란 말이 있기 때문에 a는 1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값 1이 그때의 값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문제의 정답.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것도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를 해주면 자, 이렇게 전개되면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전개되면은 BC분의 AD가 되지. 더하기. 여기 전개해주면은 AD분의 BC가 되고요. 이거 전개해주면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2 플러스 앞에 거 BC분의 AD. AD분의 BC. 역수잖아. 그러니까 크거나 갖다 쓰시고 2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만 산술계 거니까 루트. 둘이 곱해주면 1. 최소값이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지. 자, 참고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돼요.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해주면 bd분의 ac. 뒤에 것도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 크거나 같다 루트 ac분의 bd. 자, 양변 곱하세요. 둘이 곱한 거 나올 거고 4 나오죠. 둘이 똑같죠. 자, 이런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이 등호 조건이 뭐죠? a분의 b가 d분의 c일 때예요. 그럼 뭐가 돼? ad 이꼴 bc일 때고 여기 등호 조건도 a분의 b가 c분의 d랑 같을 때요. 역시 해주시면은 h가 bd니까 이 ad구나. ad가 bc니까 등호 조건이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안전하게 풀기 위해서 전개해서 푸는 게 낫다. 자, 이거는 뭐 조금 응용한 거죠.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한 덩어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주면 돼요. 그러면 a랑 a분의 곱해주면 1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주면 4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한 거 3b 플러스 c분의 4a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a분의 3b 플러스 c. 역시 이거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바로 갑시다. 크거나 갖다 걸고 여기다 걸어요. 2배 루트 딱 곱하면 1이죠. 1. 값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유형. 자, 계속 그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약분되도록.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약분돼서 1이 되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있고요. 여기 x 플러스 1분의 4가 있잖아. x 플러스 1분의 4. x 플러스 1분의 4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주라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고 뒤에서 1을 빼줘요. 그럼 크거나 갖다 걸고 여기다 사두개 거는 거지. 2배 루트 곱해주면 4만 남죠. 얘는 그냥 가만히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3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때의 x라고 하는 것은 얘랑 같을 때라고. 그러니까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분의 4 같을 때고 곱해주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될 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x 플러스 1이 양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2가 될 때고 실제 x 값은 1이 되겠죠. 1. 자, 둘이 곱해서 얼마가 되냐? 3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 계속 마찬가지야. 여기도 보시면 여기 a 빼기 1이 있잖아. 그러니까 a 빼기 1분의 1이 있으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죠. 이거 약분될 수 있으려면 9a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9a 빼기 9가 있어야지만 곱하면 약분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1하고 보조를 맞추려면 플러스 8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앞에다 산술기하 거시고 이 둘이 곱해주면 9만 남죠.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대로 있는 거지. 6하고 8 됐으니까 14가 정답이 되겠다. 그리고 어느 때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둘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9배의 a 빼기 1이 a 빼기 같을 때.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이 9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빼기 양수니까 a가 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a가 3분의 1 되는 거니까 a 값을 만약에 구하라고 그랬으면 3분의 4까지 구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냄새를 맡아야 돼요. 양수 조건이 있고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죠. 막 이렇게 분수들이 등장하면 역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다 전개를 해줘.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얘도 전개해주면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다 분리를 시키라고. c분의 a 더하기 c분의 a 이렇게 해준 다음에 좀 순서를 바꿔. a분의 b 있으니까 이쪽에 b분의 a 있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주시고. 또 마찬가지 a분의 c는 누구랑 하면 되겠어요? 여기 c분의 a랑 해주시고. c분의 a. 자, 남는 거 b분의 c하고 c분의 b가 남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산술기하 평균을 걸어. 그거나 같다. 2배에 2이 곱하면 1이죠. 1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제 6이 되는데 조심할 거는 산술기하 평균 몇 번 쓴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썼기 때문에 확인 작업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등호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a분의 b가 a가 되면 되는 거니까 크로스 곱해주시면 a제곱이 b제곱 즉 a 꼴 b일 때죠.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쓰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a 꼴 c가 나올 거고 여기 쓰면은 b 꼴 c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잖아. a랑 b랑 c랑 모두 같으면 되니까 이 등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한다고. 그런 상태가 있어. 그런 거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랑 요거를 비교해 가서 요거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 통분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통분하면 이런 꼴이니까 이런 꼴로 안 풀고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식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뜨려 내는 거니까 여기 x제곱 빼기 3이 있으면 그냥 x 빼기 3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책임져. 이거 4만 더해주면 되죠. 자,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전개해 주면 x만 남고 뒤에 x 빼기 3, 4 이렇게 남고 당연히 앞에다 3을 빼주시고 뒤에서 3을 더해준다. 그거 나갔다. 둘이 산술기하 평균 걸고요. 2배에 둘이 곱해주면 4만 남죠.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7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자,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각자 제곱을 더해준 다음에 여기 형태를 잘 보시면 이쪽 a 문자 이쪽 x 하나 문자 여기에 b 하나 문자 y 하나 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증명은 여기서 이걸 빼주면 돼요. 전개해주면은 a제곱 b제곱 뭔 소리냐 다시 자, 전개를 해주시면은 a제곱 x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이거는 뭐 가장 무식하게 전개해줘야겠죠. 그 다음 b차례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고 빼기 이거 전개해주면은 a제곱 x제곱 플러스 2axb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된다고. 근데 식을 잘 보시면 이렇게 지워지죠. 또 b제곱 y제곱 지워진다고. 남는 것만 써보면은 ay 전체의 제곱 플러스 bx 전체의 제곱 빼기 뭐야 여기 곱하는 수를 바꿔서 ay b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뭐냐 이거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값이 크거나 같은 거고 등호되는 순간은 둘이 같을 때니까 언제예요? ay가 bx일 때. 자, 이거 어떻게 외워두면 되냐면 a 대 b가 x 대 y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a 대 b가 x 대 y. 그러니까 a 대 b가 x 대 y.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a 대 x는 b 대 y. 이렇게 가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쪽 비율이 이쪽 비율 같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비율 같으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은 조금 머릿속으로 쓰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정확히 외우신 다음에 문제 풀 때마다 좀 적어줘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공식이 뭐였어? a제곱 b제곱이 있고 x제곱 y제곱이 있고 크거나 같다 있고 ax by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공식이었잖아. 그러면 적당히 대입해 주라. 그럼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봅시다. 그러면 1차식 있는 데가 어디야? 1차식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x 앞에 1이 있고 b 앞에 y가 있죠.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1 주고 b에 2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5가 되고요. 이건 문제에서 4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 입장에서 x 플러스 2y의 제곱은 적거나 같다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2y 이거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요거의 제곱 빼기 20이 0보다 적거나 같다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 x 플러스 2y 플러스 루트 20 x 플러스 2y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y 가운데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20. 자,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서 바로 쓰면 되겠지. 최대값 이쪽이 최대값이죠. 루트 20 그러니까 2 루트 5가 정답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나왔죠. 요거 나왔지. 특별히 양조건 없어 한둘 게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 푸는 방법도 각각마다 있는데 이걸로 풀면 금방 끝나니까 다시 한번 적어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이꼴 크거나 같다 ax by의 제곱. 요건 여기 있네. 됐죠? 그러면 1차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a가 얼마야? a가 4분의 1 b가 얼마예요? b가 3분의 1 이렇게. 그리고 x제곱 y제곱 이렇게 된 거고 그거나 같다. 이게 지금 뭐야? 5잖아.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 통분하면 얼마예요? 앞에 거 통분해 주면은 이게 16분의 1하고 9분의 1이니까 얼마라고? 144. 그 다음에 144에다가 16하고 9 더하면 25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y제곱 구하는 거고요. 그거나 같다 25. 25 약분시키고 144 곱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거나 같다 144. 그래서 최소값 얼마? 14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다. 일단 써놓자.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그거나 같다 ax by의 제곱. 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거 쓰면 되겠고 1차식 여기 있죠. a에 얼마가 온 거야? 3이 오고 b에 2가 온 거지. 그럼 여기 3의 제곱 2의 제곱 x제곱 y제곱은 a라고 했네요. 요거 a 그거나 같다 여기가 ax 플러스 by 일단 여기 써놓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오면 ax 플러스 by 가운데 적어주시고 이쪽에는 플러스 루트 씌면 얼마야? 루트 13a 이렇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3a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 값에 이거 뭐야? a를 줬다는 이거 3하고 2죠. 3하고 2 3x 2y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3x 2y의 최대값이 이거고 최소값이 요거야.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2루트 13a. 얘가 얼마래? 13이래요. 13. 제곱해 주시면은 4 곱하기 13a가 13의 제곱이니까 이 13 하나 지우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3.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마찬가지요. a제곱, b제곱, 여기다가 x제곱, y제곱. 제곱제곱이고 크거나 같다 1차식 형태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뭔 상관이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의 최대 최소 구하랬잖아. a의. 그러니까 식에 뭐만 남아줘야 돼요? 이런 거 정리한 식에 a만 남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요 식에서 b 플러스 c를 보세요. b 플러스 c가 2 마이너스 a고 여기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a제곱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요 x제곱 y제곱 자리를 제곱제곱이죠. 요걸로 보는 거예요. 요거. 그럼 요 자리에 이걸 써주세요. 그러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1차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1차식. 그럼 여기는 b 플러스 c의 제곱. 그럼 앞에 뭐 붙었어요? b 앞에 1이 있고 c 앞에 1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적어주면 돼?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xy에 b하고 c가 오고 ab에 1하고 1이 온 거예요. 자, 그래놓고 대입해줘. 이건 2가 될 거고 b제곱 c제곱은 얼마야? 요거잖아. 4 마이너스 a제곱 그거나 같다. 그 다음에 b 플러스 c 자리에는 2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쓰는 거지. 그럼 전개해주면 8 마이너스 2a 제곱이고요. 이쪽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겠죠.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3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4가 이쪽으로 몰았으니까 조건을 갖다죠. 자, 이거 여기 인수분해 해주면 3-2 a-2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전개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최소값이죠.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합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거는 이제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거 생각하기 힘들어서, 이거 조금, 생각할 수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써보면서 맞춰보면서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부분. 자, 1년편 마지막이네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자, 이거 그냥 식 세워볼 때 한다. 자, 일단 봅시다.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요? 넓이를 구하는 게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는 y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죠? x와 요거를 구할 거예요. 자, 근데 길이가 40m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x는 긴 거 몇 개 있어요? 긴 게 2개가 있죠. 그러니까 2x. 그 다음에 이거 세로 방향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죠? 4y. 총합이 얼마야? 이게 40이 돼야 돼요. 약분 좀 해주면 x 플러스 2y가 20인 상황이거든. 양수죠? 합이 일정하지 뭔가 최대값 물어봤지. 그래서 산술기가 거는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y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해주는 거 2x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근데 얘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집어넣으세요. 20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xy 지워지면 10이죠. 제곱해주면 100이야. 여기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약분해주면 50이 나오니까 xy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거죠. xy 최대값이 얼마가 돼? 50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 문제에서 식을 먼저 줬던 것들을 여기서 그냥 문제 보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악의 풀었던 대로 풀어주면 된다. 비슷하게 하면 될 거예요. 높이가 5cm래요. 직육면체 모양이 있고, 길이가 100m인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소포길의 최대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묶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 둘러치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둘러친 거죠. 그치? 그러면은 길이가 총 100m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소포의 최대 부피를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부피. 자,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요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y라고 했을 때 가로, 세로가 넓이가 되고 높이까지 곱해주면 이 부피는 누가 됩니까? 5xy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끈이 어떻게 사용됐냐 보면은 요 가로로 몇 번 들어갔어요? 가로로는 여기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이니까 2x가 들어갔고요. 세로로도 어떻게 들어갔죠? 여기 세로로는 이쪽으로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2번 들어갔죠. 2y.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높이가 5cm짜리가 이쪽 요 방향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앞뒤로 하나, 둘 했으니까 4개가 나오니까 20만큼 썼겠네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죠. 자, 빼주시면은 80이고 약분해주면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된 거죠? 40이 된 상황. 여기다 뭐 걸어? 한술자 걸라고.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x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하고 40을 약분해주면 20이 되고요. 제곱해주면 400이 되네. 400xy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부피는 얼마였어? 부피의 최대값은 얼마였는데 되는데 5xy가 부피니까 여기다 양변에 5 곱해주면 되겠죠? 5xy 곱하기 5를 해주면 2000. 그러니까 5xy 최대값이 얼마야? 2000. 정답은 2000이 되겠다. 자, 계속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만들었대. 그렇게 해놓고서 이 12개의 상자 모서리 기뢰합의 최대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상자 모서리가 이 가로로 이 방향으로 4개, 여기 4개, 서 있는 거 4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높이는 누가 돼?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게 하나가 4분의 a죠. 4분의 a. 여기 하나가 4분의 a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a자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밑에 4개, 위에 4개니까 8개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서리의 길이합은 8개의 4분의 a가 있고 4개의 b가 있다고. 그러니까
2a 플러스 4b. 자, 이거의 최대값 찾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값. 그 다음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요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것이 제곱해 주니까 20이 되는 거지. 자, 꼬라지가 어떤 꼴이야? 제곱이 있어요. 1차식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코시 슈바르츠가 생각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게 뭐였지? 코시 슈바르츠 분식이 이렇게 a제곱 x제곱 아니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a제곱 b제곱 여기 있죠. 이거 쓰면 될 거고요. 1차식이 이거야. 2a 플러스 4b. 그러니까 여기가 2a 플러스 4b가 돼줘야 되니까 x 자리에 누가 온 거예요? 2가 온 거고 y 자리에 누가 온 거야? 4가 온 거지.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은 a제곱 b제곱 쓰시고 x 자리에 누가 왔어요? 2가 왔어. 2의 제곱 y 자리에 4가 왔어. 그럼 그거 나갔다 2x 플러스 4y 4b aj 2a 플러스 4b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얼마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라고 그랬고 여기 숫자잖아. 쓰면은 20이고 곱하기 여기가 4하고 16이니까 또 20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여기가 2a 플러스 4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a 플러스 4b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다시 20이죠.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4이고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요 길이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제곱을 알려주고 1차식에 뭘 구하라 그러면 코시 슈퍼에서 쓰면 된다. 자, 여기까지 끝. 다음에 저희 시험 공은 다음에 봅시다.